1952년 10월생 최명배 대표이사와 1982년 2월생 최유진 샘CNS 대표이사는 성과 나이 차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부녀지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과 상장이 진행되는 샘CN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샘CNS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5,000원에서 5,700원이었지만 확정 공모가는 최상단인 5,700원을 훌쩍 뛰어넘어 6,500원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 14% 공모가가 높아졌습니다. 증권사는 대신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4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있었고 5월 7일 금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되면서 공모가가 정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11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일 뒤인 5월 13일 청약 증거금이 환불이 됩니다. 상장은 그 다음 주인 5월 20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시간 및 청약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시간은 평소 청약 시간과 동일하게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 전일 계좌를 보유하여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청약일인 5월 10일, 11일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총 1654건의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1537.7대1입니다. 2020년 가장 높았던 카카오 게임즈의 1478.53대1도 뛰어넘은 결과입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은 1327.17대1입니다. 수요 예측이 과열된 올해를 놓고 봐도 매우 높은 경쟁률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 투자자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경쟁률을 형성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믿고 청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가 매우 컸던 SKIT를 제외하면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은 청약 중 일반 청약 경쟁률이 수요 예측 경쟁률보다 낮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해성TPC, 자이언트스텝, 아이캐스트는 청약 종합 경쟁률이 2000대 1도 넘었었습니다. 샘CNS의 수요 예측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계좌 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대신증권의 단독 청약인 점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종합 경쟁률을 최근 경향으로만 보면 한없이 높아만 가던 수요 예측 경쟁률이 HPO와 CNC 인터내셔널로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샘CNS는 1537.67대1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및 신청 수량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도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공모가 밴드 하단에 2건의 수요 예측이 있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시각화를 통해 살펴보면 운용사가 압도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참여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신청 수량 분포를 이전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0원에서 5,350원 사이에 단 2건 0.12%의 수요 예측을 제외하면 모든 수요 예측이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5,700원 이상으로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으로 25.21%, 수량 기준으로는 26.07%의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단기간인 2주일보다는 1개월, 3개월이 훨씬 많습니다.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이후에도 공모가 이상은 지킬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최근 경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의 수량 기준 26.7%는 초대형 IPO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T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입니다. 올해 수요 예측이 진행된 종목 중 샘CNS보다 의무보유 확약이 좋은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실제로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 및 신청 건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쿠콘에 이어 5번째로 좋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 건수와 신청 수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샘CNS의 청약 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의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의 2.17%, 일반 청약자에게 25%, 기관 투자자에게 72.83%가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 주식이 적기 때문에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방식은 대신증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 간 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동일 수량이 아니라 플러스 한 주를 추첨으로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즉 균등 배정은 50%로 고정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총 300만 주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배정 주식의 50%인 150만 주가 되고 비례 배정 주식수는 나머지인 150만 주가 됩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가 150만 주나 되고 대신증권이 아주 메이저 증권사는 아니기에 균등 배정을 한 주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수수료가 3,000원이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실 때 CMA 계좌가 있다면 청약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CMA 계좌로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은 종합계좌로 하셔야 되고 CMA 계좌를 보유만 해도 청약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CMA 계좌는 뒷자리가 82로 끝납니다. 은행 연계계좌로 만드신 분들은 CMA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등급과 우대 등급의 청약 한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등급의 청약자는 15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 1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4억 8,750만 원이 됩니다. 우대 등급의 청약자는 최대 30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 최대 청약 증거금은 9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최소 단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는 10주가 아닌 100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00주에 해당하는 65만 원의 청약 증거금 50%를 계산하면 32만 5천 원이 됩니다. 최소 단위가 100주나 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통이나 증거금을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샘CNS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의 매출 유형을 살펴보면 낸드,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 매출액이 95.1%나 됩니다. 해당 제품의 용도는 반도체 검사 장비의 부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낸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낸드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서 주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D램과 달리 주로 저장 장치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물리적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대신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SSD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메모리를 이용해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컴퓨터에 USB 포트로 연결되는 USB 메모리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듯 낸드 메모리는 매우 다양한 전자장치와 기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램, 낸드 등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반도체 주요 공정을 모아서 8대 공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8대 공정 중에 7번째 단계가 EDS 공정입니다. EDS 공정은 생산된 반도체가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흔히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테스트 공정은 완제품을 만든 이후에 검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웨이퍼라고 불리우는 원판 위에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동그란 판 위에 100개의 칩이 올라가고 100개를 모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10개가 불량으로 나온다면 수율은 90%가 되고 불량률은 10%가 됩니다. 불량품이 완제품으로 나가지 않게 체크를 하고 공정에서 수율이 떨어졌을 때는 해당 부분이 빠르게 피드백이 되어 전체 공정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웨이퍼에 만들어진 칩을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실제로 물리적인 핀들이 연결되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이 장비를 프로브 카드라고 부릅니다. 웨이퍼가 있고 마이크로 핀이라고 불리우는 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핀을 고정하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게 해주는 중간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STF 스페이스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고 샘CNS는 세라믹으로 만든 STF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웨이퍼랑 비슷하게 생겼고 핀들이 위치할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0층에서 40층의 패턴이 적층되어 있고 두께는 3에서 9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샘CNS가 만든 프로브 카드용 부품은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되어 반도체 기업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95.1%의 매출이 낸드 반도체형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기억 장치, 메모리인 DRAM용 제품도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 이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제품도 2021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2022년 후에는 양산되어 판매될 계획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샘CNS의 공모가가 적정 공모가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CNS의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된 유사회사는 리노공업, 하나머티리얼즈, 웰덱스, FST입니다. 네 회사의 펄을 평균하여 26.48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펄을 적용하여 평가된 주당 평가가액은 7,555원입니다. 공모가인 6,500원에 비해 1,055원이 할인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 적용된 단기 순이익은 2020년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2021년, 2022년에 추정 순이익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에 추정 단기 순이익의 10%의 할인을 적용하고 2022년 예상한 추정 단기순이익의 15%의 할인을 적용한 후 이 둘을 단순 평균한 금액을 단기순이익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된 단기순이익은 143억 원입니다. 하지만 샘CNS의 2010년 단기순이익은 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샘CNS의 공모가 6,500원은 2020년 단기순이익을 고려할 때는 할인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목표를 살펴보면 2021년, 2022년 매출이 30% 가깝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해당 매출의 상당 부분은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프로브카드용 세라믹 STF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고의 매출을 찍었던 매출에서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2022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는 D사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D사를 향한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만약 향후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샘CNS의 매출에는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샘CNS의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은 매출이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반도체, 낸드, 메모리 반도체 쪽 업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낸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하이닉스의 경우 2019년에 매출이 3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샘CNS는 주력 제품의 업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2019년처럼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긴다면 매출과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가 6,500원 기준 시가총액은 3,260억 원입니다. 2020년 단기순이익은 60.34억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펄을 구하면 54.03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 유사회사로 선정된 비교그룹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회사로 선정된 리노공업은 시가총액이 2조 4,159억이나 되는 큰 회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샘CNS와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7.4배, 매출액은 5.6배, 영업이익은 9.1배입니다. 시가총액 비율 대비 매출액은 조금 낮지만 영업이익은 훨씬 높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8,734억 원입니다. 연간 매출 추이는 2019년 살짝 줄었지만 2012년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매출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CNS 대비 시가총액은 2.7배지만 매출액은 5.6배, 영업이익은 6.3배에 해당하는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덱스입니다. 월덱스의 시가총액은 4,408억 원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샘CNS와 비교해볼 때 시가총액은 1.4배이지만 매출액은 4.3배, 영업이익은 3.6배나 됩니다. 마지막으로 FST입니다. FST의 시가총액은 6,048억 원입니다. 매출이 2019년 살짝 줄었지만 2020년, 2018년 수준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매출보다는 좀 더 나은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샘CNS와 비교하여 시가총액은 1.9배이지만 매출액은 4.6배이고 영업이익은 3.1배가 됩니다. 비교 회사들과 샘CNS의 시가총액, 2020년 매출액, 그리고 단기순이익과 펌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인지는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가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단기순이익만을 보고 한 회사만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치만으로는 샘 CNS가 기존에 상장된 비교 회사에 비해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 임원과 우리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기이사를 살펴보면 최유진 대표이사와 김원태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최유진 대표이사가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고 김원태 대표이사가 글로벌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에 특수 관계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샘 CNS의 모회사인 YIK의 임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인 최명배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YIK 임원에도 최유진 샘 CNS 대표이사가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952년 10월생 최명배 대표이사와 1982년 2월생 최유진 샘 CNS 대표이사는 성과 나이 차이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부녀 지간입니다. 얼마 전에 살펴봤던 CNC 인터내셔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유진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대학원 재료공학 석사, 재료공학 박사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을 했고 샘 CNS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유진 대표이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연구 주제가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짧지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긴 하지만 아주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의 근속연수와 평균 급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연수가 CNC 인터내셔널에 비하면 높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긴 편은 아닙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400만원 수준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평점은 약 2.2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이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26만 주 전체 공모 규모의 2.17%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175명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제외되어야겠지만 175명이라고 계산을 하면 1인당 약 1,486주를 받은 것입니다. 공모가 6,500원을 계산해보면 1인당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사주를 조금 배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샘 CNS는 이미 우리사주 조합에 2차례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는 무려 190만 주를, 2020년 12월엔 35만 7,900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우리사주 조합 물량만 225만 7,900주가 됩니다. 상장 후 전체 주식수의 4.5%나 됩니다. 따라서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 조합 배정 주식수가 낮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주 매출 및 자금의 사용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구주 매출이 200만 주가 있습니다. 16.7%로 아주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약 130억 원이 됩니다. 해당 구주 매출은 코스닥 상장 계열사인 엑시콘의 지분 200만 주가 구주 매출 대상 주식이 되었습니다. 구주 매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구주 매출 비중이 아주 높진 않고 일반 주주가 아닌 계열 회사이기에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CNS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620억 원의 자금을 얻게 됩니다. 그중 절반인 300억을 공장 설비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운영자금과 채무상환에도 일부 사용하고 기타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을 생산시설을 늘리고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일입니다. 유통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CNS는 기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매우 높은 회사였습니다. 별도의 투자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 중에 매각이 가능한 주주는 2016년에 나눠준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공모주주밖에 유통 가능 물량이 없습니다. 표로 확인해보면 공모가 6,500원 기준 약 5천만 주의 주식수를 곱하면 상장 시가총액은 3,260억이 됩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대부분 우리사주로 192만 주가 됩니다. 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 배정분 300만 주도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 874만 주 중 의무보유 확약 신청분이 제외된 부분은 상장 당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 대비 약 2배의 배정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배정 경향대로 주식이 배정된다면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유통가능 물량은 27.24%이지만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2배로 반영이 된다면 유통가능 비율은 18%로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큰 편이어서 유통가능 금액은 작지 않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반영된다면 유통가능 금액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상장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의 유통 물량은 뷰노와 비슷하고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적용이 된다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MBT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선주, 전환사채, 주식 매수 선택권과 같은 잠재 주식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은 매우 깨끗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CNS도 가족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이력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가족회사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이번 공모를 포함해 3차례의 주식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샘 CNS의 주력 제품은 현재 낸드 반도체 관련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처럼 해당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샘 CNS를 평가하면 6,500원의 공모가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상장된 업체 대비 저렴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낸드 반도체가 아닌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자리를 잡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납득 가능한 공모가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적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적용되어 배정된다면 유통 물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약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